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의 김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신이 끝나자마자 진행됐던 좀 특별한 모의고사였는데요. 보통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내신 끝나고 참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랬을 텐데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그 시험이 끝났는데도 또 이렇게 유튜브 들어와 주셔서 해설 보고 계셔서 너무 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들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고2 학력평가에 대해서 화요일날 치러졌던 거죠. 요거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겠고요. 그것에 대한 총평, 그리고 겨울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해석이 아니라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 영어 해석 능력이 갑자기 대단히 뛰어나게 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저는 이 수능이라는 영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전략으로 글을 읽어 나가서 정답을 도출해 내야 될지 그 부분에 맞춰서 논리적인 해설을 해드릴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듣기 위해서는 리딩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제가 형광펜을 칠 테니 그 형광펜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 외의 것들을 필기할 수 있는 펜을 따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 준비됐으면 바로 한번 스타트 해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해설을 진행하기 앞서 간단하게만 좀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알고 있어서 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막 들으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들어오셔서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지만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 공개 특강일 수도 있고 알고리즘 아니면 그냥 검색하다가 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 자기소개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예전에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은 명인학원 여러 캠퍼스와 시대인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나는 네가 보이지 않지만 너는 내가 보이잖아.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일로 잉글리시 대표를 그리고 맡고 있습니다. 뭐 영어라는 과목은요 수능에서 뭐랄까요, 많이 하면 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하면 오를까요? 라는 대답에 이렇게 혼자 지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나름대로의 머릿속에서 대답을 좀 해보셨죠. 그래도 뭔가 뉘앙스가 살짝 부정적으로 갔던 것 같은데 많이 하면 오릅니다. 너무 당연하죠. 많이 하면 오릅니다 여러분들. 당연한데 많이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살짝 바꿔보자면은 저는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과의 비중을 따지자면은 너무 많아서는 안 되죠.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이죠. 절대평가 나부랭이라고 하려다가 다른 영어쌤들이 또 반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발언을 조정했습니다만 저는 나부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니까 그때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은 너가 정해진 양만큼은 정말 제대로 풀고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갔는지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과 그것을 제공해주는 꾸준히 주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중요성을 느껴서 일로 잉글리시 운영하면서 컨텐츠 팀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자료 많이 제공해주고 그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투스북 검토위원 맡으면서 뭐 아실만한 거, 뭐 워드마스터 뭐 이런 책에는 이름이 좀 올라가 있는데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제 소통 창구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 카페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알고 싶어서 이런 걸 통해서 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통해서 만나게 되셨다면 한 번씩 저기서 뭐 팔로우, 뭐 구독, 가입 이런 거 좀 해주시면서 연을 한번 만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궁금한 거 답변 많이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내년 개강 일정은 이렇게 돼요. 뭐 궁금하시면 멈춰서 보시고 그게 아니면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정말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수능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어떤 스킬로도 수능을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글 잘 읽기 훈련을 방학 동안 계속 하셔야 돼. 근데 글을 또 잘 읽으려면 해석을 잘해야 글도 읽혀. 그러니까 문장 해석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연습하는 수업이 될 것이고, 그 수업은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집에서 해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꼼꼼하게 조교팀과 제가 열심히 확인해 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뭐 빈칸은 어떻게, 순서는 어떻게, 그런 리딩 전략들이 있는데 일단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킨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해됐다고 해서 바로 손으로 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풀 때는 손과 눈이 자동으로 탁탁탁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까지 훈련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체화를 이런 식으로 시키겠다. 예. 바쁘게 돌아갈 겁니다. 방학. 많은 걸 시키냐 하면 저는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힘드냐 하면 제 수업은 힘든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하실 생각이라면은 애초에 좀 관심은 가지시지 않아도 괜찮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면 저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라고 써있지만 적진 않고요. 빡세게 일정한 적당한 양을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현강의 가장 좋은 장점이죠. 관리 통해서 여러분들 매주 주간지, 모의고사 보는 거, 숙제 해오는 거, 이런 것들 꼼꼼하게 다 자기 스스로 피드백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관리해드리고, 조교님들이 정성스럽게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네, 들어오시면은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단순하지만 정말 단순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만 할 건데 그게 실전에서 통하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글을 아주 단순하게 읽는 훈련, 그런 독해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이다. 그게 제 수업이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이번 시험이 빈칸 추론 같은 경우 75%, 73%까지 떴어요. 오답률이.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틀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난 진짜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문제를 그 정도인가? 잘 모르겠어.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너무 킹받게 말했죠. 좀 죄송해요. 그 정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쌤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통계에는 또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해석되지 않는 뭔가가 항상 있다고 좀 자세히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내신 끝났잖아. 그래서 일단 좀 감이 너무 많이 죽은 상태 아닐까? 그리고 2학년의 말미면요, 작년 겨울에 아마 그래도 모의고사 수능 연습 좀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예비 고2가 될 때 그게 많이 씻겨 나가 있을 때입니다. 내신 2번 하고 여름방학 쬐끔 했다가 다시 내신 2번 했으니까 사실 얼마나 영어 모의고사 감이 죽었겠어요. 그렇게 좀 위안을 제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요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이 정도로까지 오답률이 나와야 될 문제는 아니었고, 우리가 내년에 나올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면은 이것보다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고2 친구들에게, 그리고 예비 고3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좀 긴장해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지금 잘한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 뭐 전국에 있는 수치 갖고 말한 거예요. 난 맞았는데 하실 분은 그럼 좋아하시면 돼요. 잘한 게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틀렸다 하면은 우리 좀 긴장 좀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밖에 유형 같은 것들 보면 뭐 맨날 보던 거죠.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서는 크게 눈여겨볼 건 없었는데, 제 생각에 근데 21번, 24번 뭐 얘는 그렇다 칠게. 네, 대입하기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틀렸다라는 거는 우리 이것도 조금 긴장해야겠다. 우리는 글을 너무 잘 못 읽는다. 이건 글만 제대로 읽었으면 풀리는 거였거든. 그래서 조금 저것도 긴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기분 잡치게 하려고 초칠 니네 큰일 났다 이런 말 하려고 해설 찍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건 그렇다는 건데,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겨울에 빡세게 독해 훈련 들어가시면 저 정도는 내년에 껌으로 푸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입니다. 대신에 열심히 해주셔야죠.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막 모의고사 보고서 해설 영상 찾아보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뭐 강제로 보고 있든 아니든 간에 일단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대단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게 또 시간 아까운 그런 시간이 아깝게 되지 않게 제가 또 알찬 해설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고정하시고 빨리 넘기지 말고 나 말 빨라 그러니까 막 빨리 넘기지 말고 우리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의고사 해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설 시작할 테니까 형광펜과 펜 준비해 주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8번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18번을 해설을 할 수는 없겠죠? 18번 해설을 할 수 없지. 간단하게 얘는 어떤 놈이고 어떻게 접근하자 이런 말만 좀 드려볼게요. 18번은 일단 중후반부에 주목하시고 초반의 흐름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걔네는 무의미한 얘기일 때가 많고요. 하지만 안 그런 적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나 말씀드리는 건 가능성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목적을 드러낼 때는 가정법.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appreciate 감사하겠습니다. 즉 목적이 다분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I am writing to 빈칸. 나는 빈칸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빈칸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접 however but 같은 걸 쓰면 갑자기 흐름 싹 바뀌면서 하고 싶은 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대놓고 can you please, could you please, 그냥 please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ask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ask랑 require. 여긴 안 적혀져 있으니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화면 정지하셨다가 적으시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런 표현들 나오면 18번은 정답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밑에 네 번째 줄에 could you restrict the time 그 부분이 부탁하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 19번 심경변화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이나 19번이나 보통 듣기가 나올 때 풀게 되실 텐데 문제 맞았다고 짝짝짝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와 전국 90% 안에 들었다 좋아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푸셔야 돼요. 맞는 게 아니고 빨리 맞아야 돼요. 심경변화 문제는 너무 자세한 해석보다는 단어 위주의 단어 위주의 감을 주는 해석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거 뭐라 안 합니다. 19번은. 그래서 그렇게 푸셨을 경우에 빠르게 정답 맞췄을 것이다. 심경을 말을 해줘요. 대신에 단어로 말을 해줘요. 단어 위주로 해석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20번 넘어가겠습니다. 20번과 22번은 요지 주장 문제라고 부르는데 대입학의 시작이죠. 20번과 22번은 굉장히 쉽고요. 23번과 24번은 대입학 중에서 조금 어렵게 흘러가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드러내냐면은 요지 주장은 당위성. 여기 있는 거 다 공통점이 뭐야? 뭐뭐 해야 된다는 거죠. 명령문도 뭐뭐 하라는 거죠. 필자의 호 하라는 거죠. 불호 하지 말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필자가 하라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important 중요하다는 거잖아. 중요하다는 건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당연히 좋은 걸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그걸 알려줬으니까 아 중요하다고 하면 이제부터 외워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뭐가 호고 뭐가 불호인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는 너도 이미 알고 있어.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아, 필자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건 알 수 있다고. 너도 내가 그걸 알려줄 필요는 없어. 다만 우리는 20번과 22번을 풀 때 가끔 틀릴 때도 가끔 있지만 틀리는 것보다 문제는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길 때가 있어. 그거 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빨리 정답을 고르고 넘어가고 싶어야 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쓸데없는 정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위성 호불호 잡혔어? 그럼 그때부터는 스르륵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끝까지는 읽으세요.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Q&A는 질문 던진다? 그럼 대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얘들아, 수능 영어에서 기본적인 글 읽기 실력이 중요할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잖아. 네, 중요합니다. 그게 주제겠죠. 그죠? 그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두갈은 뭐냐면은 하고 싶은 말 하고 뒤에 근거되는 거. 이런 경우 특징이 주로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고 싶은 말 하나 했어? 근데 문장이 10개야. 그럼 여러분들이 독해가 살짝 어려울 때는 그게 10개의 정보로 보이겠지만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은 다 똑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막상 주어진 정보는 1개, 2개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죠. 두갈식은 그런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고 미괄식은 처음에는 안 중요한 얘기, 예시, 일화, 실험, 근거 이런 거 말하다가 마지막에 그 세부적인 얘기를 일반화시키는
지점이 나왔을 때 주제가 드러나는 그런 글의 형식이죠. 그 다음에 통념 역접은 대부분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로 역접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드러내는 전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번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죠? 당위성과 호불호 캐치하자고 했죠? 여러분들 밑에서 7번째 주제입니다. However 형광펜 치시고, 그리고 essential 형광펜 치시고, 그러면은 정답 나옵니다. 끝. 하지만 농업은 여러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essential 플러스 단어죠. 필수적이다. 뭐가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하면서 20번의 정답이 5번으로 딱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22번으로 바로 갈게요. 20번과 22번이 풀이 방법이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 2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significance 형광펜 치시겠습니다. 중요성이라고 했고요. 중요성은 호의 단어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부터 보시면 많은 역사학자들은 지적했어요.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 정확한 시간 측정의 중요성을요. 어디 있어서? Western Economic Progress에서요. 그러면 서구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이 정확한 시간 측정이 중요했구나.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예시가 쫙 나오고 있죠. 끝까지 그 얘기 반복되는 거 보셨을 것이고 정답을 그러면 1번으로 확정 지으셔도 괜찮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22번까지 이렇게 됐고 23번, 24번 갈게요. 방금 보셨던 대입하기랑 같은 건데 살짝 조금 더 난도는 올라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죄송해요. 여기다가 추가된 게 그래서 얘입니다. 읽다 보면은 한 방에 뭔가 딱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다. 뭐가 좋다 안 좋다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는 경우가 23번, 24번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반복 정보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읽은 게 내가 새로 적어서 정리해야 될 새로운 정보냐, 이런 걸 계속 머릿속에서 필터링하면서 읽어주면 좋고요. 두 번째는 글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문장이 복잡하고 막 길어지기도 하고 추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소재가 뭐야? 이거에 대한 글이구나. 그리고 필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 소재에 대해서 저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딱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은 생각보다 글이 쉬워질 때가 많을 겁니다. 됐어요? 그럼 23번을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23번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셨어야 하는가? 앞에 골드만이 발명했대요. 쇼핑 카트를요. 그리고 도입했대요. 그의 가게.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형광펜 준비하시고 but, 여러분들 기준 네 번째 줄이죠. but 형광펜 치시고 discover 형광펜 치시면 되겠고요. 뭐뭐라는 점을 발견했다. 발견은 항상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뭐를 증명했다, 뭐뭐를 밝혀냈다, 발견했다, 보여줬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건 무조건 중요한 정보인 거거든. 자, 봐보세요.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복되는 광고, 그리고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없어서 설득하는 것을, 누구를? 그의 쇼핑객들, 손님들을 사용하도록 wheeled cart, 바퀴 달린 카트를 사용하도록 설득할 수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골드만이 생각해낸 거, 발견한 건 뭐죠? 사람들한테 아무리 광고를 해도, 그리고 아무리 이거 쓰세요, 제발 좀 써보세요 설명을 해도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대요. 그럼 그 다음 것도 챙겨보러 갑시다. 근데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거든. 나오다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hit upon an idea. 여기는 제가 밑줄을 좀 쳐볼게요. 형광펜은 아닙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고요. 어떤 아이디어인가 하고 봤더니 저기 뒤에 That was the turning point 밑줄 치세요. 그것이 바로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전환점이었는데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Few shields disguised as regular shoppers. 바람잡이들인데 뭘로 바람잡이? 어떤 바람잡이? 일반적인 자주 오는 쇼핑객들로 위장된 바람잡이인 거야. 쇼핑객인 척하는 바람잡이가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easily accomplished, 성취해 버렸대요. What logic, 논리와 explanations, 설명과 advertisement, 광고가 failed, 실패했던 것을 해냈다. 즉 광고랑 설명은 못했던 것을 무엇이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의하면은 손님으로 위장한
바람잡이는 해냈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바람잡이가 뻥을 치면서 뭘 사는 척했더니 사람들이 따라섰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고, 정답은 그럼 몇 번인 거예요? Peer behavior, 동료, 다른 사람의 행동이 주는 persuasive power, 설득력 있는 힘,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였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갈게요. 우리가 방금 형광펜 치거나 밑줄 친 부분이 뭐였어요? 글의 흐름에 전환을 주는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을 위주로 읽어나가시면 정말 대입학 어렵지 않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In response to human-like care robots, 인간 같은 돌봄 로봇에 대해서 대응하여 크리틱스들이 charge는 단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난하다예요. 비난하다. 비난할 수도 있대요. 뭐라고? 인간과 로봇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만든다는 거야. 도덕적 위험성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하자할 형광펜 위험해진대, 도덕적으로. 왜? For dementia patients, 치매 환자들에게 도덕적 위험성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인간처럼 생긴 인간 같은 뭐요? 돌봄 로봇이요. 이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왜? 도덕적으로 안 좋다는 거야. 위험성. 근데 왜 안 좋은 건데? 좀만 더 읽어보자. Should it be allowed for vulnerable users? 그게 어떻게 가치 있는 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vulnerable, 취약한 사용자들, 그러니까 여기선 치매 환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그게 허용돼도 될까? 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죠? Q&A 방식에 따르면 안 된다예요. 왜 안 된다? 도덕적으로 위험하니까.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예시고요. 왜 안 되는 거냐면은 치매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람 같은 로봇을 진짜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속는 거잖아. 근데 뭐 어차피 치매 걸렸는데 속여서 뭐예요? 하기엔 좀 너무하잖아. 그분들은 정말로 정을 줄 수도 있는데 인간이 아니야. 그럼 그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막 뒤에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정확하게 주제 뽑았고 뒤에는 쭉 예시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정답을 내면 되겠죠. 다 읽고 내보면 정답은 3번으로 나와 떨어집니다. Why robots for vulnerable people should look like robots? 로봇인데 무슨 로봇? vulnerable people들을 위한 로봇,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로봇들이 should look like robot, 로봇처럼 생겨야 하는 이유 하면서 정답이 3번이 된 거죠. 됐죠? 왜 그렇게 생겨야 하는데요? 왜 로봇가 로봇 같아야 돼? 아니면은 취약계층, 좀 치매가 걸렸거나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 됐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다음 넘어오면 4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21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미안, 21번. 21번이 또 요즘 많이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거 틀린 분 많았더라고. 근데 일단 밑줄 추론 문제는 너무 밑줄에 꽂히시면 안 되고 전체 주제를 먼저 파악해 보신 다음에 전체 주제에서 밑줄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방식으로 푸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주제를 먼저 알아내야 된다는 거겠죠. 전체 글의 주제. 그러니까 결국 대입 파악으로 읽어주시고 23번, 24번처럼 읽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줄에 어떤 말일지를 나중에 추론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1번 같은 경우는 be more than just sugar on the tongue, 혀 위에 있는 그냥 설탕 그 이상의 것이라고 나왔는데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주제를 알아야 저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e arts and aesthetics offer emotional connection. 미학과 예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뭐 해준대요, 여러분들? Connection to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인간의 경험.
full range, 다양한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 emotional connection, 정서적 연결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The arts can be more 하면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그 혀 끝에 있는 설탕 그 이상의 것이 된다. 미학과 예술이 설탕 그 이상의 것이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패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인데 In art, 예술에서는 there's something challenging, 뭔가 어려운 게 있을 때 그게 또한 불편할 수 있고 근데 이 불편함은 만약 우리가 기꺼이 engage with it, 그것에 참여하고자 하면 제공해 주는 거야. 가능성을. 어떤 변화의 가능성, 어떤 변형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저기서 지금 너한테 주고 있는 정보를 다 정리를 해봐. 그럼 미학과 예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미학과 예술이 너한테 어떻게 만드는데 something challenging, 약간 어려운 거, 약간 불편한 거, 불편함 이런 걸 제공해 준대. 아, 그러니까 미학 불편함, 예술 불편함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얘는 좋지 않잖아. 근데 얘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뭔가 변화의 가능성을 그걸 보는 사람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은 곧 무엇으로 이어진다? 변화, 변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변화, 변형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나도 아직 모르겠어. 살짝 긴가민가해. 근데 어쨌든 이런 정보를 줬으니까 챙겨서 가보자고. 그 다음입니다. They can also be a powerful aesthetic experience라고 하면서 자, powerful 형광펜 치자. 플러스 단어죠. 강력한이라는 본격적인 힌트를 줬어요. 강력한 미적 경험이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변화는 좋은 변화인 거야.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뭐 안 좋게 변했다, 좋게 변했다 다 가능하잖아. 근데 여기서 말해줬죠. 미적 경험으로 변한다는 거니까 이 변화는 좋은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예술은 become vehicles, 수단이 되어준다. Content with ideas, 어떤 생각과 개념을 말할 수 있는 수단인데 difficult하고 uncomfortable한 개념인 거야. 좀 뭔가 말하기 어렵고 살짝 불편한 거를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예술이 되어준다는 거지. 됐지?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피카소의 예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로레인 한스베리의 예시 하나, 예시 두 개가 딱 나오면서 앞에 주장들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두 가지씩 글의 구조였다. 그럼 밑에는 다 예시니까 여러분들 읽으세요. 읽으시는데 정답을 낼 때 여기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정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해준 말은 사실상 이것이 답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미학과 예술은 불편해. 보면 기분이 좋지 않아. 불편한데 그것 때문에 미적 경험, 어떤 정서적인 인간 경험으로 연결이 되면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했던 혀 끝에 설탕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혀 끝에 설탕은 불편하지 않죠?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섰다.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것이라는 거니까 불편함이 곧 그냥 기분 좋음을 넘어서서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고, 그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선지 같이 읽어볼게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선지를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1번 Psychological anxiety, 심리학적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심리학적 불안을 완화시켜준다. 그럼 이게 지금 미술이 불안함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 오히려 불편한 불안함을 만들어냈죠, 예술이. 이 글의 주제와 다릅니다. 1번 X. 2번 enlighten us, 우리를 계몽시켜준다. 미술, 그 뷰티, 아름다움의 절대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뭔지를 알려준다는 건데 이 글은 미학은 아름다운 게 뭔지를 알려준다가 아니고 불편함을 만들어내서 예술적 경험을 하게 해준다 했거든.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3번은 conceal이 숨기다예요. 아티스트의 문화적, 민족적 전통을 숨겨준다. 아, 전혀 언급된 적 없어요. 아예 소재가 아웃이고요. 4번 embrace a variety of experiences beyond pleasure. beyond pleasure를 밑줄 치고 여기서 끝난 거죠. 기쁨을 넘어선 거야. 그냥 보면 이쁘다, 귀엽다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너가 새로운 경험, 변화를 느끼게 만든다는 거니까 embrace a variety of experiences, 다양한 경험을 embrace, 포용,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그러니까 불편함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다. 기쁨을 넘어서 하게 된다. 다 마찬가지의 뜻인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 대입과학 부분은
그럼 해설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좀 빠르게 하긴 했지만 정답의 근거와 핵심은 다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페이지 넘겨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이제 25부터 28이죠. 쉽죠, 그쵸? 여기는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 필기하고 싶으면 필기하시고, 쉬운 유형이니까 문제 해설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번은 어법 판단인데요. 방학 동안 저기 빈출 포인트로 나온 4가지 정도는 완벽하게 마스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하시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정답이 뭐구나, 이유가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풀지 마시고, 내가 정답을 모를 때도, 그러니까 1번 읽었어, 1번 정답 아닌 것 같아, 아니더라도 얘가 어떤 출제 포인트로 나한테 지금 나온 거구나,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겨울에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어법은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때는 어법을 기출만 계속 돌려요. 어차피 나왔던 게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기출만 완벽하게 한 5개년 차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걱정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기출 열심히 돌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30번 어휘 판단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고3 때부터 좀 어려워지니까요. 반의어 중심으로 문맥을 점검하시면서 푸시면 되고, 중요한 건 문장마다 문맥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 전체의 주제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1, 2, 3, 4, 5 있으면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정답이 나올 때를 보면 소재랑 아이디어의 전환을 점검하지 않으시면 틀리게끔 낼 때가 많습니다. 이건 문제 푸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번호 앞에 부정 표현, 쟤는 진짜 꼭 적어두세요. 진짜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틀리거든. 그렇죠? 저 정도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은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다. 근데 왜 5번이었냐면, 얘들아 들어봐. 저기 앞에까지는 뭔 말이 나오냐면은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1번까지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생활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절대 건들면 안 돼. 그리고 그런 말은 justify,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번은 사생활을 그래서 보호하자는 거야, protect. 그럼 이것도 맥락상 괜찮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시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니까. 그럼 3번은 그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생활 어떻게 해야 돼라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사생활을 침해하기 너무 쉬워진 거지.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됐대, reconsideration. 그럼 얘도 괜찮아. 3번도 괜찮게 쓰인 거고. 그럼 4번은 consent, 동의한다는 말이거든.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It was determined by most cultures. 대부분의 문화에서 determined, 결정됐어. 뭐라고? 사람들이 automatically gave, 자동으로 주기로 동의를 했다고. 자동으로 주는 게 결정됐다고. 뭐를? consent, 동의인데 being seen, 보여지는 거죠. being seen은 내가 보여지겠다. 남이 나 봐도 돼. 즉 사생활 침해 내가 당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대.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생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잖아, 보호하자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그럼 꺾였다는 거거든. 나를 봐도 된다는 거니까. 그게 맞나? 싶겠지만 뒤에 봐봐. 맞아. Once they voluntarily stepped into public space. 그들이 공적인 공간에 들어가고 나면은 누가 나 봐도 돼.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뭐 경복궁 요즘 말 많잖아. 경복궁 앞 낙서하고 하는 미친 새끼들 있잖아. 근데 너네가 경복궁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CCTV가 너네 막 찍고 있어. 왜 찍으세요? 했더니 거기 관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문화재니까 보호하려면 당신이 지나가고 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무슨 손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찍고 있어야 됩니다. 뭔지 안 할 거면 그냥 지나가세요. 왜 그렇게 불편해하세요? 하면은 너 뭐라 그럴 거야? 무슨 소리세요? 저 지금 사생활 침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복궁 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 남이 알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공공장소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다른 카메라가 날 찍을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괜찮은 거지. 그럼 답은 5번인데 왜 그러냐? 여기서 봐봐. Have adjusted to the facts that giving up the right.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Not to be observed. 남이 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남들이 볼 수 있게 하지 않을 권리,
보여지지 않을 권리를 포기했어. 그럼 날 봐도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런 환경에서는 유발한다는 거죠. 뭘 유발하는 거예요? Harm to the community. 이 지역사회, 우리 다 같이 사는 공동체에 해를 유발할까요? 안 할까요? 잘 생각해. 해를 유발할까 안 할까? 내가 사생활을 포기했어. 근데 어디서 포기했어? 공공장소에서 포기했어. Giving up. 포기했어. 그럼 그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우리 단체 생활에 있어서는 좋은 거지.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러니까 harm이 붙었을 때 좋은 게 되려면 less harm으로 들어가야지. 피해가 적어졌다는 걸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생활 꺾였죠. 좀 안중해도 되지, 공공장소에서는 좀 침해 당해도 되지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었는데 걔가 more harm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관점이 얘랑 부딪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됐다. 정답은 5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31번입니다, 여러분들. 31번부터 시작되는 빈칸 추론인데요. 빈칸 추론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빈칸에 먼저 읽고 네가 알아내야 될 정보를 딱 타겟팅을 해봐요.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나 지금부터 뭐 알아내야겠다 이 생각하면 딱 읽어봐. 그러면은 읽다 보면 분명히 이 빈칸이 있는데 이 주변에 있었던 어휘 같은 것들, 정보들 있지. 걔가 어느 순간 읽다가 다른 말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나올 때도 있지만 반복된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럼 빈칸에 주변 정보가 나올 때 좀 집중하셔야 돼. 긴장하시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떻게 대입학으로 읽어야 돼서 주제를 단순화시키면서 읽어보세요. 어쨌든 빈칸 추론도 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입학 정보 모으듯이 쫙 읽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시면 되고,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빈칸 주변에 부정 표현 30번과 마찬가지죠. 그거 있으면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32번에 이게 이제 32번이랑 33번이 오답률 탑 2였죠. 가장 어려웠던 문제. 왜 그렇게 어려웠나 한번 보실게요. 자, 봅시다. 일단 빈칸이 이렇게 돼 있어. With reduced information.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적어지는 거야. reduced 감소했어. 기억 속에서. with which. 그리고 그걸 가지고 confirm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유효함을. 어떤 것에? post event.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건 후에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맞는지 유효성을 확인하려고 쓰는 그 정보의 양이 줄어들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 어떤 사건에 이후에 있었던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정보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it is like less likely that 어떻게 된대? 뭐뭐 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대. 요게 포인트야. 자, less에다가 밑줄 치고 별표 3개 쳐주세요. 내 생각엔 이것 때문에 오답률이 확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적어졌다. 이럴 가능성이 적어졌다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글을 읽으면 어떤 정보의 진위성을 확인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어. 근데 걔가 줄어드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럼 그때 정보가 줄어들어서 생긴 결과가 있겠지. 그치? 이 결과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글을 읽으면서 네가 알아낸 결과의 반대 내용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야. less like인 거니까 이럴 가능성이 적어졌다라서 요 반대의 내용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타겟팅이야, 얘들아.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내야 될 정보는 뭐냐면은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의 반대 결과. 됐죠? 가볼게요. Information encountered after an event. 사건 후에 마주치게 된 정보가요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후의 기억에. 그러니까 네가 뭔가 긴가민가해. 어제 그 사람 빨간색 입었나 아니면 주황색이었나 노란색이었나 헷갈리는데 친구가 와서 그 사람 노란색이었잖아 라고 하면은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외부의 정보가 쉽게 통합시키는 거야. 통합되는 거야. 목격자의 기억과.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이 있고 했을 때 친구가 주는 외부의 정보가 그대로 통합됐죠. Especially 만약에 특히 그 사건이 poorly하게 encoded, 아주 형편없이 잘못 부호화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날 때인 거지. 그리고 기억이 from a distant event, 좀 먼 사건일 때, 옛날 사건일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누가 뭔 말해주면 그렇구나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case, time, and forgetting have degraded the original memory. 원래의 기억이 계속 어떻게 되는데 degraded, 줄어든다, 저하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정보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 이때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살짝 우리 지금 느낌 오지 않았습니까? 살짝 앞에서 벌써 나왔는데 어떻게 된대요? 외부의 정보가 쉽게 같이 통합된다고 했어. 외부의 정보가 쉽게 통합된다. 자, 그다음 거 할게요. Instead, 그 대신에 특히 when it fits the witness current thinking, 목격자의 최근의 생각과 딱 맞아. 그러니까 어제 누가 노란색이었잖아라고 말했더니 나도 좀 노란색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노란색이라고 하니까 맞아 노란색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can be used to create a story that makes sense to him or her. 그 사람, 그 목격자에게 말이 되는 얘기일 때, 그래 맞아 걔 원래 노란색 좋아하는 거야, 말이 되네, 걔 노란색 입었겠다 또 그날. 그렇게 됐을 때 it may be integrated as part of the original experience. 원래 경험, 오리지널 경험에 그것이 쉽게 integrated, 통합될 수가 있대요. 외부 정보가 쉽게 통합될 수 있다. 반복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뭔가가 반복되고 있죠? 살짝 안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가 제대로 읽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이 과정은 explicit, 어떻게 돼? 명확해, 명시적이에요. But 그러나 often unconscious,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떻다?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야 여기 밑줄 쳐봐. 무의식적이다. 누가 뭔가를 말해주는 외부의 정보가 쉽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무의식적. 됐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얘들아 나 여기까지만 읽을 거야. 계속 뭔 말이 나오냐면은 무의식적으로 그 정보가 들어오는 얘기만 나와요. 계속 그 얘기입니다. May not even know. 내가 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보의 source, 원천도 모르는 상태로 그 정보를 듣게 된다. 다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듣게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나는 그 사람이 그날 노란색 옷 입었다고 생각 안 했는데 뉴스에서도 그 사람이 노란색 입었대, 내 친구도 그렇대 하면 나도 무의식적으로 노란색 입었던 것 같아.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끝까지 읽었더니 포인트가 딱 2개 잡혔어요. 정보 타겟팅한 거 다 모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채울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모은 정보 가지고 채울 건데 어떻게 채워야 돼? 정반대로 채워야겠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니 얘들아? 1번이 되는 거죠. 1번. 이 새로운 정보가 거부당할 것이다. 새로운 정보란 외부의 정보인데 얘가 원래 쑥 통합돼서 들어와야 되지. 무의식적으로 쓱 들어와야 되는데 거부당한다. 그래야 얘네 1, 2번의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겁니다. 됐죠? 제 생각 이거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는가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저 레스 때문에 빈칸을 반대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 못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3번 선지가 꽤 헷갈렸어. Interference between conflicting data. 충돌하고 있는, 상충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에서의 방해가 발생했다. 뭔가 그럴듯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막 방해가 생겼어. 거기서 잘 안 돼. 간섭이 생겼어.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3번을 잘 생각해봐. 3번이 여기 들어가면은 그런 일이 안 생겼다는 거잖아. 상충되는 데이터 사이에서의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건 무슨 말이야? 아주 말끔하게 정보가 처리됐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정보가 말끔히 처리됐다는 게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33번 넘어가시겠습니다. 33번은 빈칸 문장 마지막 문장이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So we would do well. 우리는 잘하게 될 겁니다. 뭐뭐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고 나서 뒤에 to 부정사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빈칸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빈칸 하는 것이 좋다. 아주 간단하죠.
빈칸하는 것이 좋다. 타겟팅 그럼 뭐야? 좀 오히려 쉬운데 그렇죠? 그냥 위로 올라가셔서 지금부터 읽을 건 뭐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 고르시면 돼요. 우리한테 좋은 거. 자, 이 글도 하나씩 읽어드리기보다는 중요한 부분 하나씩 짚으면서 갈 거예요. 첫 번째 줄에 powerful 형광펜 치고 두 번째 줄에 covered up 형광펜 쳐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자, powerful 봐봐. 상관관계란 강력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공해주는 통계는 상대적으로 분명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상관관계는 중요하다. 플러스다. 에서 근데 갑자기 상관관계는 좋은데 이 통찰들이 덮인데 우리가 bring causality는 cause에서 파생된 거야. cause 원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가 back into the picture 그 그림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될 경우 이런 통찰이 없어진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상관관계는 좋은 건데 상관관계에다가 만약에 인과관계가 더해진다. 이렇게 할게. 상관관계는 좋은 건데 인과관계랑 합쳐진다. 그러면 얘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그 다음부터 글을 쭉 읽어봐. 바로 예시가 나오네요. For instance 형광펜 치시고 들어갑니다. 어떤 예시냐? 중고차 딜러가 결함이 없는 차를 추천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됐죠? 여기다가 쓸게요. 제가 키가 좀 커서 밑으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예시가 나오는데 오렌지 카 그것이 결함이 없다. 즉 좋다는 거죠. 오렌지색 차가 결함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다가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조차도 이미 생각하고 있어. 왜 그런 걸까? 아니 오렌지색 차가 왜 결함이 적지? 원래 오렌지색 차를 사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차를 잘 관리해서 그런가? 아니면 오렌지색 차는 더 눈에 띄니까 길거리에서 사고가 안 나서 그런가? 막 혼자 우리가 뭘 해? 추론을 하는데 뭘 추론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인과관계를 추론했더니 결론이 뭐였냐면은 자 밑줄 쳐봐 여러분들. We are caught in a web of competing causal hypotheses. 그 경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이 부딪히게 되고 그러나 우리의 시도 이것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했던 우리 시도는 밑줄 make them cloudier. cloudy 하면 흐린 거죠. 더 흐려지기만 했대. 그 가설들이.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뭐죠? 오렌지 차는 결함이 없다. 상관관계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왜 그런 거야? 인과관계는 있어 없어? 없었어. 됐지? 글의 주제는 끝난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관관계는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똑같은 걸 인과관계는 할 수 없어. 즉 인과관계를 우리는 밝혀낼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인과관계가 마이너스 딱히 이런 거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좋은 거지. 상관관계 속에 인간관계는 없어. 그러면은 그걸 빈칸에 넣으면 돼. 정답은 5번이죠. Hold off from trying to explain.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걸? Reason behind the correlations. 상관관계 너머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안 하셔도 된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되셨고 빈칸은 일단 이 가장 어려웠던 두 개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5번으로 와주시고 여러분들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긴 하지만 빠르게 해설이 진행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뭐 문장 해석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정답이 나오는 논리 과정과 근거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은 자 35번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두 갈식입니다. 35번 문제는 무조건 두 갈식이니까 일단 앞부분을 읽고 주제를 뽑아두세요. 주제를 먼저 정리하시고 글을 읽다 보면은 주제란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죠. 근데 어떤 문장이 소재가 아예 다른 얘기일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자의 생각과 갑자기 혼자 툭 튀어나가 버리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아웃. 그때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35번에 예시를 들면 앞부분에서 뽑아낸 주제는 도덕적인 우수함이란 무엇이다? 후천적인 거다. 살면서 길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성악설인 거죠. 따지고 보면 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갑자기 3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도덕적 우월함은 자연스러운 거다. 내추럴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후천적인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정반대로 딱 빗나가 버린 거죠. 후천적이라고 했는데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으니까 아웃.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 순서 배열입니다. 여러분들 순서 배열은 일단 주어진 문장,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읽고 요약하십니다. 요약이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인데 소재 뽑고 거기다가 의견 덧붙여주면 쉬워져요. 근데 A부터 C까지 딱 첫 문장만 읽고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거는 지워주시면 돼요. 주어진 글 다음에 B는, C는 또는 A는 절대 올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 근거는 논리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냥 네가 생각할 때 아 원래 A는 시작 아니잖아, 아 원래 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울 근거가 있을 때만 지우셔야 돼요. 좀 애매해서 아닐 것 같아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 하고 나셨으면, 소거하고 나셨으면 두 개가 지워졌으면 개꿀인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일단 단락별로 심플링 해보시면 돼요. 심플링이란 소재나 아이디어로 단락을 연결해 나가시는 거죠. 그럼 36번에서 본격적으로 그 심플링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The size of a species is not accidental 이라고 하고 종의 크기는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고서 뒷말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환경이 종의 크기, 동물이죠. 종이란 종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됐어요? 종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근데 A로 가시면 but 형광펜 치시고요. A는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보기 시작했다 이런 트렌드에서, 즉 앞에 어떤 트렌드가 나왔나 봐요. 근데 그 경향, 즉 트렌드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A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안 돼요 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A니까. 그쵸? 그러지 마시고 이 트렌드라고 할 만한 것만 나오면 되는데 괜찮죠, 주어진 글 다음에. 왜냐면 환경이 종의 크기를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트렌드라는 게 있었잖아. 그럼 그 다음에 그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괜찮다고. 그럼 A는 살려둬, 일단 살려두는데 B로 가봐. 일반적으로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난 5억 년간 over the last 500 million years the trend, 그 트렌드가 여기 나왔던 트렌드인가 본데, has been toward animal getting larger, 동물이 커지는 방향이 되었다. 지난 5억 년 동안은 그랬대요. 지난 5억 년 동안은 동물이 커졌대. 오케이, 가보자. 지난 5억 년간 트렌드는 무엇이었다? 동물의 사이즈가 커지는 게 트렌드였다. 주어진 글 다음에 B는 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안 되리란 법이 없죠. 오케이, 그럼 이 트렌드는 뭐겠어요? 환경이 종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트렌드인 거고, 근데 종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줬다?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영향을 줬다는 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 그 트렌드가 변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치? 일단 C로 가볼게. Animals living in the Italian Alps for example. 형광펜 치고 예시죠. 앞선 진술에 예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탈리아 알프스의 예시가 나와요. 거기 사는 동물들은 temperatures rise,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대? 3 to 4 degrees, 3에서 4도가 올라갔는데 1980년도 이후부터 쭉 올라갔대.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 얘기는 안 나왔고 예시로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즉 환경의 변화 예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봤고, 환경이 종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해서 환경의 예시가 나오는 것도 이것조차 지울 수가 없어. 그럼 이 글은 좀 어려운 건가? A, B, C 우리 하나도 못 지웠어. 그치?
근데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다 읽어보면 돼 일단.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요건 잡았죠. 이 트렌드가 아마 여기서 뒤집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지. 그럼 이제 그 생각하면서 일단 다 읽어봐. 그럼 A, B, C를 너네가 다 읽으면 어떤 정보를 얻게 되냐면은 A에서 두 번째 줄이죠. shrinking에 밑줄 쳐. A의 두 번째 shrinking 줄어들고 있대. 거기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거야. A는 사이즈가 마이너스. 앞에 그러나 있었고. B는 뭐야?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고 했고. 근데 C를 다 읽어봐. 예를 들면 어떻게 됐대? C에서의 네 번째 줄을 봐요. Searching for food and as a result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음식을 구하는데 맨 마지막 문장. The new generations of Khmers are 25% smaller. smaller 밑줄 치고 C는 예시인데 어떤 예시? 작아지는 것의 예시.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환경이 종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있었대. 근데 옛날 얘기거든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향을 줬는데 어떻게 줬어? 과거엔 종이 크게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 현재 얘기. 작아지게 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것의 예시로 이탈리아의 1980년대 이후에 온도 변화에 따른 사이즈 감소. 이런 게 이어지면서 주어진 문장은 B로 가야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수 있는 시그널은 그러나가 있었죠. 여기로 가고 그것의 작아지는 예시는 이탈리아 알프스로 가면 끝. 정답은 BAC였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은 37번인데요. 순서가 참 막상 풀 땐 간단한데 같이 읽어나갈 때가 좀 걸려요. 30번 잘 봐 얘들아. 별거 없어 정말. 심플하게 만들어봐. 랜덤 샘플링이라는 게 있대. 근데 그게 굿 쇼컷. 뭐였어? 지름길. 좋은 거였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그 요약하면 무작위 추출이에요. 랜덤 샘플링. 무작위로 뭔가를 샘플링. 뽑아내는 거야. 근데 이거 좀 전문 용어잖아. 나 뭔 맥락인지 처음에 모르겠더라고. 괜찮아. 다 그러면서 읽는 거야. 근데 그게 아무튼 어떻다는 거야. 좋대.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면 돼. 좋다고 했거든. 근데 그 다음 거 읽어봐. A로 가봐. A에서 There's no need to focus at the beginning. 처음에는 집중할 필요가 없대. 근데 이제 좀 이따 알게 되겠지만 카메라 얘기라서 초점 얘기거든. 아무튼 집중으로 갈게. 난 몰랐으니까. 그렇죠? 집중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은 collecting all the information 그 모든 정보를 모으는 것은 makes it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들어 주거든. 그걸 하는 걸 나중에 미안해 가능하게야 possible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 그것은 뭐예요? 포커스인 거죠. 나중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일단 처음부터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는 무슨 말이니 이게? 모든 정보를 콜렉팅해. 그러면 어떻게 된대? 포커스가 가능해진대. 근데 어떻게 가능해진대? 처음도 가능하고 이후에도 다 가능해진대.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A를 이어나갈 수 있나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냥 완전 다른 얘기, 완전 다른 소재. 무작위 추출은 좋다 해서 갑자기 모든 정보 콜렉팅이 포커스. 하나의 단어도 겹치지 않고 하나의 맥락도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또 속어해도 되는 거야. 안 돼. 주어진 글 다음에 A는 안 돼요. 그러면 B로 가보자. much as. 자, 근데 버세운 간편 치고 much as는 뒤에 거 하듯이거든. 그러니까 converting 전환하는 거예요.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into 뭘로? 더 작은 파일로 저장, 변환하는 것은 results in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loss of data. 데이터 손실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정보가 사라져요. 샘플링 할 때. 그럼 B를 또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샘플링 할 때, 즉 추출이겠죠. 추출 시 어떻게 하는 거야? 디지털 이미지나 송을 더 작은 걸로 가는 거지. 추출 시 스멀러하게 전환을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안 좋다는 거죠. 데이터 손실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추출 얘기가 어쨌든 이어지고 있죠. 무작위 추출은 좋은 건데 그러나 앞에 그러나가 있었던 거지만 안 돼. 그러나 추출 시 스몰러하게 가게 될 경우 안 좋다. 좋다해서 똑같은 추출인데 그러나 안 좋을 수도 있다로 간 거니까 B를 지울 순 없겠구만. 그렇죠? B를 지울 순 없겠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C로 갈게요. C는 무슨 말이 나오죠? Fitting example 형광펜 치고 딱 예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시인데 뭐가 예시래?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예시래요. 라필카라고 일단 써볼까요? 별다줄, 그렇죠? 나는 별다줄이란 말이 진짜 제일 웃긴 것 같아. 별다줄이란 말이 너무 무순인 게 별걸 다 줄인다라고 하면서 그걸 줄였어. 그치? 너무 재밌는 현상이죠. 그 라이트 필드 카메라 이래요. 근데 which 그것은 captures 잡아내는데 not just A but B면은 A뿐만 아니라 B도죠. 그러니까 single plane of light. 빛의 한 평면을 잡아낼 뿐만 아니라 마치 전통 카메라처럼 그뿐만 아니라 광선인데 entire light field 전체 라이트 필드에서 오는 걸 다 잡아낼 수도 있다. 그것은 그리고 약 1100만 개쯤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라이트 필드 카메라의 뛰어난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통 카메라처럼 전통이란 말은 굳이 안 쓸게. 전통 카메라처럼 싱글 하나의 평면도 잡아낼 수 있는데 entire 전체 평면까지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 좋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좋은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첫 문장밖에 안 읽었어. 근데 내가 너네한테 하나씩 이렇게 분석해 주면서 읽고 있으니까 조금 오래 걸렸지만 숨 존나 차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 첫 문장 읽는 것은 실제 시간은 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니? 그럼 지금부터 이걸 토대로 풀어 나갈게. C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 올 수 있다고 난파. B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안 되거든. 시작이 B거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C를 보고 너네가 주어진 글 다음에 지울 수 있겠어? 너네 라이트 필드 카메라 다 전문가야? 아니잖아. 뭐 아무튼 좋다 그랬잖아.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좋은 게 예시로 나왔잖아. 그러면 C를 너네 못 지워 실전에서. 그러면 못 지우는 걸로 연습해야 돼 평소에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나갈 거냐면은 그거는 갈리는 거지. 다 읽어. 이제 다 읽어야 돼. 첫 문장 다 읽고 속어 있으면 이제부터 다 읽는 건데 다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 상황은 이런 거죠. 뭐냐면 여기서는 모든 정보를 컬렉팅한다고 했고 얘는 작은 정보로 간다 그랬고 얘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모든 걸 다 담아낸다고 했어. 느껴졌어?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이란 말이 계속 연결되고 있나? 그 생각해보면 되는데 봐봐. B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 무작위 추출하면 정보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having the full 모든 걸 다 담아내는 것은 제공해줘. 훨씬 더 큰 자유를 제공해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B에서는 태세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뭔 거예요? 마이너스 샘플, 그러니까 랜덤이라고 할게. 랜덤 추출은 안 좋은데, 그치? 그게 어떻게 바뀌어? 풀, 전부 다 하면 좋아로 바뀐 거야. 근데 A를 읽어보면 뭔 말이야? 모든 정보를 다 하면 좋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워딩을 빌리자면 풀, 모든 걸 다 하면 좋아가 되는 거고, 마지막 예시 읽어봤더니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나오면서 어떤 것의 예시였어? 예시인데 모든 걸 다 하면 좋아. 풀이 좋아라는 게 예시로 나온 거지. 그러면 끝난 거야, 얘들아. 이 글은 어떻게 연결이 돼야겠어? 응? 어떻게 연결이 돼야겠니? 무작위 추출 좋아. 그러나 무작위 추출에는 단점도 있지. 일단 B로 갔다가 BAC야? BCA야?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이게 좋은데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A를 읽어보면은 라이트 필드 카메라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 그럼 라이트 필드 얘기 카메라 시작된 거 어디야? 여기겠지. 그래서 BCA로 가시는 게 정답이 된다. 꽤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자세히 해석해서 그런 거고 한 문장씩 읽고 마지막에 심플링 하니까 한 방에 소재와 또는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8번 문장 삽입, 39번 문장 삽입도 제가 조금 빨리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문장 삽입 일단 주어진 문장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선제 추론, 논리적 단절 포착,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선제 추론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 이거야. We must re-examine this stereotype. However, this stereotype이랑 however 현관표 바로 가는 거죠. 지시사랑 연결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데 as it doesn't always hold true. 항상 사실은 아니니까. 그럼 요약하면 이거죠. 38번은 하지만 이 고정관념 틀릴 수도 있어.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야 돼. 이 고정관념 안 좋아 라는 말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여러분들 요 앞에 내용 그리고 뒤에 내용을 선제 추론하자는 거야, 내 말은. 그럼 앞에 뭔 말이 나왔겠어?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겠어? 하면은 앞에 어떤 고정관념이 언급이 되었을 것이고 그 고정관념이 살짝 내 말이 맞잖아 했을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그 뒤에서는 그게 틀린 경우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어딘데? 자, 1번 앞에 문장 뭔 말입니까? 익스트로버트, 우리 MBTI 좋아하시죠? E냐 I냐? E가 효과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야, 다 가자. 뭔가 약간 처음 보는 사람도 말 잘하고 하니까 리더 같은 거지. 그 말이 나오고 1번 다음 문장도 그 말이 나와요. 96% 넘는 애들이 다 E였다 이런 말이죠. 2번 다음 문장은 어떤데? 너네가 읽다 보면 갑자기 그 고정관념이 바뀌는 순간 오겠죠. 여기서 고정관념은 E가 리더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I도 좋은 리더다 나왔을 거야. 2번 다음에 먼저 봐봐. 65%인데 얘네가 다 봤대. 인트로버전, 내향적인 사람을 barrier, 장벽이죠. 리더십이 안 좋다고 본 거니까 2번 다음 문장도 고정관념 유지되고 있는 거야. 3번 봐봐. 리젠트 유니버시티 파운드에 발견한 게 뭐냐면은 욕망이야. 서비스해주고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야,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empower, 힘을 주고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근데 그것이 common among introverts, 내향인들한테 더 흔했대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욕망 더 내향인들한테 컸다는 거면서 3번 다음부터 갑자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향인들도 좋은 리더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꺾인 부분 어디예요? 3번. 그러니까 이 문장은 3번에 들어갔어야 됐다. 이게 선제 추론과 논리적 단절입니다. 그 다음은 39번 가보실게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 However, 하지만이죠. 일단 현관펜 치세요. 하지만 contrary to the trend of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난 몇십 년간의 트렌드와는 대조적으로 in many new situations that are occurring today,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allowing for imprecision, 부정확성을 허락해 준다는 것은 아마 긍정적인 특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확함, 얘는 딱 들어도 안 좋은 느낌 아니야, 그치? 근데 부정확함이 긍정적인 특징이 이제는 됐대. 즉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그럼 애들아, 너무나 뻔하죠? 요 앞과 뒤는 어떻게 전개가 되겠어? 요 앞은 살짝 이번엔 공간이 안 나니까 이렇게 가볼게. 미안해. 요 앞은 과거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그 과거에는 부정확함이 안 좋은 거였을 거야. 근데 그 이후에 미래 또는 현재에는 그 부정확이 어떻게 됐을 거야? 좋은 게 되었던 맥락으로 전개가 될 거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어딘데?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돼요. 2번 다음 봐봐. And yet 하고서 그 and yet 밑에 보면 flawlessly measure continued among, 보이세요? 공학자와 과학자 사이에서 flawlessly 하면 결점 없이, 즉 완벽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됐대요. 그러면은 그 2번 다음 문장은 완벽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부정확은 안 좋게 본 거죠. 잘 보셔야 돼. 완벽함은 완벽하지 않음의 반대말이잖아. 완벽한 걸 좋아했다는 건 부정확을 안 좋게 봤다는 거니까 아직 얘 맥락인 거예요. 3번 다음 문장을 보자고. 3번에서 밑에 보시면 influence all areas of commerce 보이세요? 거기 앞에 주어가 뭐냐면은 precision oriented science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함을 지향하는 과학, 즉 정확함을 지향하는 과학이 잘 됐다.
부정확한 걸 안 좋아하는 과학이 잘 됐다라는 거니까 역시 과거의 맥락에 머물러 있는 것도 3번 다음이겠습니다. 그럼 4번 다음을 볼까요? Trade off relaxing the standard of all over errors. all over error 밑줄 쳐. 벌써 끝난 거 아니야? 허락 가능한 실수. 그 기준을 relaxing,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거래로서 one can get a hold of much more data,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조금 정확성 떨어져도 되니까 그 대신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확해도 괜찮다. 갑자기 부정확함에 대한 관점이 플러스로 바뀐 거겠죠. 그 전까지는 완벽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부정확은 마이너스였습니다만은 4번 다음 문장부터는 플러스인 게 목격되셨을 거예요. 그럼 갑자기 4번 기준으로 흐름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어진 문장 어디다 넣으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요약문은 일단 해설을 할 수는 없겠고요. 요약문은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됐네요. 해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들으면서 몰랐던 게 있었으면은 겨울방학 때 그거 빨리 이해하신 다음에 네 걸로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니더라도 근데 아 저렇게 푸는 거지 뭐 원래 선생님 수업 들었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분이라고 해서 갑자기 다 뭐 다르게 가르치겠습니까?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내가 알고는 있었으나 아 이번 시험 때 내가 적용할 수가 없었다, 잘 안 풀렸다 이런 분들은 겨울방학 동안 많이 실전 문제 풀어보고 근데 너무 양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한 문제 한 문제 글이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면서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보는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은 무슨 수업을 듣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보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분이실 거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잘 되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한번 잘 봐주셨으면은 인스타나 뭐 유튜브 이런 거에 댓글, DM 같은 거 좀 보내주시면서 선생님한테 응원 한번 보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좀 답변 드리고 그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의 김병준이었습니다. 안녕.